자, 취업에 대한 궁금증은 이분한테 여쭤보면 싹 해결이 되죠? 네, 그렇죠.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미옥 대표님이 오늘 헐레벌떡 오시느라고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땀도 닦으시고 좀 호흡을 좀 가다듬어 주시고요. 우리 전미옥 대표님이 오시면 많은 분들께서 정말 궁금하고 힘든 점들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취업 고민은 그냥 뻥뻥뻥 뚫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려면 좀 문을 먼저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 많이 하시면 그 답변을 드리면서 취업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8181 문자 받고 있고요. 네. 02-845-1901번으로 전화도 받고 있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자, 일단 어떤 고민이 또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방학에 맞춘 시간 관리 노하우를 전해주세요. 방학이라 뭔가 짜임새 있게 취업 준비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알차게 보내리라 다짐하지만요. 다짐은 다짐으로 끝날 뿐 어느새 개강이 코앞에 와 있는 현실을 접하곤 합니다. 학원을 다닐 때도 새벽같이 수강 신청을 하긴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멍해 있는 저를 발견해요. 밤 늦게까지 올빼미족으로 있다가 갑자기 아침형이 돼서 그런가 봐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시간 관리는 구직자분들뿐만 아니라 홍선혜 씨나 저 같은 사람들도 누구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13년이 밝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게 느꼈는데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가 이제 쫙 펼쳐지는데 사실 이 시간들을 좀 잘 보내야 됩니다. 시간 관리라는 건 뭐 취업 준비생들에게나 직장인들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평생을 시계 명장으로 시계만 만들었던 분이요. 아들이 성인식을 치르게 되자 당신이 직접 시계를 만들어서 선물을 했대요. 근데 이제 시침은 동으로 만들고 분침은 은으로 만들고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물었답니다. 아버지, 아니 제일 큰 게 시침인데 이걸 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침을 금으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아, 초침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초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시간 관리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셨다 그래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라는 걸 잘 경영을 해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는데 학원 수강하다 보면 새벽반 하다 보면 아까 이제 질문 주신 분처럼 예, 오전 내내 멍하니 있다가 또 정말 멍한 상태로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면서 또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나 새벽에 공부했기 때문에 낮잠 자도 괜찮아 이러면서 또 낮잠 자다 보면 밤에는 또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학원 수강은 주말에 또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하루 종일 학원을 다닌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평일 저녁에 잡아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평일 저녁에 그 학원 수강하면서 내쳐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 개발 모드로 한번 저녁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터디 모임 같은 경우 보통 오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오후에 하다 보면 스터디하는 동료들하고 저녁 같이 먹을까? 우리 시원한 맥주 한잔 할까? 이러다 보면은요. 그쵸. 또 이게 공부하러 만난 건지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만났는지 이게 또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우르르 몰려다니다 보면 결국은 또 시간이 어디론가 확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스터디 모임은 오히려 이제 오전 시간을 좀 활용하시고요. 저녁 시간에는 학원 수강을 하라는 말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패턴이 보면은 방학을 하면은 11시 정도에 일어나서 아점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한 2-3시가 돼요. 그럼 그게 오후 모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루가 다 간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밤에 자소서 쓰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감성적이 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편지도 좋아하는 사람에게 밤에 편지 쓰면 아침에 일어나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썼지? 그러는 때가 있거든요. 오글오글거리고 못 보내고 못 붙이는 경우가 유사일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가급적이면 자소서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하지 마시고요. 또 밤에 집중이 잘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그걸 살펴보면 우리가 왜 80에 20 그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는 시간 2시간이고 나머지 8시간은 인터넷 서핑한다든가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시고 아니면 잠깐 쉬면서 게임한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요 술술 새어나가는 시간들인데 이 시간들을 그냥 좀 확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시간이 없다 하지만 사실 새어 나가는 자투리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제가 이제 전철 타고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전철을 타고 왔는데 네. 제 옆에 왼쪽 오른쪽에 두 남자분들이 앉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뭘 이렇게 스마트폰을 하고 계셔서 뭐 하시나 봤더니 한 분은 두 분 다 게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한 거,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 게임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취업 준비생들의 시간은 정말 아까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투리 시간에 취업 정보와 관련된 거는 이런 이동하는 자투리 시간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큰 시간들은 더 큰 소중한 일을 하실 수가 있고 자투리 시간에는 이렇게 뭐 취업 카페라든가 커뮤니티가 있어서 정보를 보는 걸 이 자투리 시간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시간이라는 걸 잘 경영을 또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전략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본인이 가장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찾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오전 시간, 어떤 분들은 뭐 낮에, 어떤 분들은 또 저녁 때 이런 그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지 알아야지 집중력 높여서 또 네. 이제 뭔가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는 거 사실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취업의 어떻게 보면 성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는데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기기, 아날로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기기들도 많으니까 시간 활용 잘 하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 관리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고민 보내주신 분처럼 방학이라서 시간이 많은 때일수록 시간 관리 좀 더 철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민 어떤 고민 들어와 있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죠. 자, 취업 동아리를 하는 것이 자, 스터디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는데요. 저는 홍보 업무를 하고 싶어서 홍보 관련 동아리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아리도 여러 학교가 모여 있다 보니 굳이 활동하듯 자기소개서도 내고 면접도 봐야 합니다. 자, 어찌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가도요.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면 자극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업 동아리 하는 게 좋겠죠? 네. 자, 취업 동아리 이거 좀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하면 좋냐는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이거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이해를 얻으려면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업 뭐 포털 사이트에도 의하면 취업 준비생들의 한 3분의 1 이상이 취업 동아리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취업 동아리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떻게 보면 같은 직무를 가진, 직무 목표를 가진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의견,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에 가면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을 먼저 한 선배들이 도움을 또 줄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이제 홍보 동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홍보 동아리들도요. 여러 학교들이 모여있는 연합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럼 먼저 취업을 한 선배들이 이런 글을 올리거든요. 저기 이번에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뽑는데 가능하면 우리 홍보 동아리 후배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글을 올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예쁘게 봐줄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취업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누구보다도. 그다음에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면접을 볼 때도 토론 면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도 그냥 굳이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과한 것도 좋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인기 있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면접도 보고 서류 접수도 하는데 주눅들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자체가 취업 준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본인이 부족한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 보시고요. 뜨거운 여름 또 동아리 활동과 함께 즐기시는 것도 취업 성공의 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취업 동아리에 정말 많은 똑같은 관심사가 있는 선배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으니까 정보가 참 빠를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선배들의 어떤 발빠른 정보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 대표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죠. 네. 이제 뭐 홍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학교, 5개 이상의 학교가 연합이 되다 보니까 그 연합 동아리에서 뭐 선후배들이 이제 이끌어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이제 그 후배들이 직무적인 어떤 그런 경험에 있어서는 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이해들을 하게 되고 사실 홍보 동아리라 그래서 홍보 관련 학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저학년 때 뭐 2학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그 어떤 그 자기만의 그거에 맞춰가지고 예, 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다면 사실
그냥 무턱대고 난 홍보회사 갈 거야 그랬는데 인턴십도 안 하고 직접 했더니만 이건 내가 생각했던 분야가 아니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학년 때부터 가능하면 이런 경험을 간접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3, 4학년 때 인턴십 경험을 해보시면 업의 이해도 빠르고 직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이제 내가 원하는 또 좋아하는 일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내가 좋아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이제 그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성취가 많은 또 직장인이 되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취업 동아리 통해서요, 본인이 부족한 부분 채울 수도 있고 또 대인관계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고민 화면 통해서 함께 볼까요? 스토리 시대 알바도 잘 선택해야겠죠? 네, 저는 대학 3학년이랍니다. 여름방학이 오니까 학원도 다녀야겠지만 용돈도 벌어야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스토리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때도 직무에 맞춰보려니 머리가 아파요. 그래도 고심해서 골라야겠죠? 네. 아유, 참 우리 학생들 아르바이트마저도 이렇게 스펙으로 연결을 그러네요. 해야 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예.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거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연장선에서 보는 게 낫겠죠, 아르바이트도? 그렇죠. 예. 아르바이트도 이왕 하신다면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또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요, 대학의 저학년이냐, 1, 2학년이냐, 고학년, 3, 4학년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저학년일 경우에는 사실 이제 좀 흥미 위주의 뭐 놀이공원이라든가 요즘은 이제 이런 아르바이트도 또 많이 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과외를 뭐 많이 해가지고 등록금에 보태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네.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취업이 목전에 있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사회 경험도 쌓으면서 하고 싶은 일들을 경험을 해보는 이런 시간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기업이 원하는 이 실무형 인재로 조금씩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또 뭐 관공서 알바를 해보는 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는 게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직무와의 연관된 학회나 네. 세미나 가서 좀 스텝으로 예,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조언을 좀 하거든요. 그러면 스텝으로 있으면서 거기 뭐 학회라든가 세미나에 오면은 고수분들이 많이 오세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이 아우라도 한번 느껴보시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또 직장인이 있다면 그 직장인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나도 한번 보시고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 업의 경험도 쌓고 사람들도 또 만나면서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직무적인 어떤 연결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아르바이트 할 때 꼭 대학 다니면서 이것만은 해보라고 조언을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고객하고 직접적으로 얼굴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라는 조언을 좀 드리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커피숍 알바도 해당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유통 서비스업 관련되는 고객 얼굴만 딱 봐도 저 고객이 지금 화가 났다. 얼굴이 조금 언짢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기분이 좋으시구나. 내 서비스를 받아서 기분이 좋으시거나 이걸 알게 되면은요. 직장에 가서도 이 눈치가 있는 직장이 될 수가 있어요. 네네. 맞아. 눈치가 있는 직장이 눈치가 바로 있어야죠. 센스가 있는 직장이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뭐 유통이라든가 서비스업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이런 시간들을 좀 만들어 보신다면 아마 추후에도 사랑받고 센스 있는 또 직장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을 위해서 좀 더 먼 미래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한 가지도 센스 있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전미옥 대표님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힘나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숯과 다이아몬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똑같은 탄소 원소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네, 시간도 똑같이 다 주어졌습니다. 2013년 하반기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 관리 잘해서 아주 빛나는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또 수추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시간을 아끼고 몰입하고 집중하시면서 이 특히나 여름방학이 펼쳐지는 이 7월 이 시간들을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네. 자, 전미옥의 취업 고충 처리반 오늘 정말 다이아몬드 같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CMI 연구소 전미옥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